안녕하세요. 네, 한국 시뮬레이션 학회 워크샵에 오신 교수님들, 요번 주제는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교육안이나 평가안을 설계하고 나서 실제로 그 평가나 교육에 맞는 어, 시나리오를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하겠습니다. 우선 표준화 환자를 이용한 교육 또는 평가를 구성할 때 이전 시간에서 제가 아, 공유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먼저 평가를 하거나 교육을 할 그 대상 컨텐츠에 해당하는 아, 임상적 업무 단위에 해당하는 클리니컬 퍼포먼스를 하나 정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뭐 혈압 측정이든 아니면은 환자 면담이든 아니면 또 의료진과의 어떤 의사소통을 하는 부분이든, 실제로 직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그 직무 단위로서의 하나의 그 태스크를 음, 정하고 나서 그 태스크를 교육하거나 평가할 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그 특정한 태스크, 그 임상적 퍼포먼스를 실제로 구성하는 세부적인 어떤 구성 요소들을 저희가 쭉 나열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어, 임상적 클리니컬 퍼포먼스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 또는 뭐 술기, 태도, 이 부분들이 모두 통합된 형태로 항목들을 쭉 나열을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결국은 그 세부 항목들이 교육의 현장에서는 교육 내용이 될 거고, 평가의 현장에서는 평가 항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그 교육과 평가 중에서 평가에 초점을 맞추고 평가표, 즉 평가를 하기 위한 표준화 환자의 어떤 시놉스, 더불어서 이제 시나리오를 개발하는 그 과정을 이번 시간에는 다루겠습니다. 먼저 이 시놉스와 시나리오의 차이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뭐 아주 뭐 논리적이거나 엄격하게 구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시놉스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이 주제라든가 기획 의도, 줄거리,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어떤 대본 등이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표준화 환자를 이용한 어떤 시놉스를 만들 때에는 실제로 교육이든 평가든 이 표준화 환자의 시나리오가 무엇을 평가하기 위함인지 또는 무엇을 교육하기 위함인지, 그런 의도들이 충분히 이제 기술이 돼 있어야 하고, 그리고 다른 교육자라든가 또는 평가자가 보았을 때 이 증례에 대한 목적과 그 다음에 구성 항목들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이제 포함이 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놉스 같은 경우는 대개는 교육을 하는 교수님들이나 또는 표준화 환자로 훈련하는 어떤 그 표준화 환자 트레이너, 요 레벨에서 같이 공유하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이 시놉스를 기반으로 해서 일반인인 표준화 환자가 자신이 학생과의 면담을 통해서 자신이 수행해야 될 그 면담의 흐름, 전개,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분위기의 변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어떤 질문이나 질문을 했을 때 무엇라고 답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본 형식으로 구성한 것, 이제 이게 바로 이제 표준화 환자용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시나리오는 표준화 환자가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에는 가급적 의학적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인이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 글을 읽는 것만으로도 본인이 어떻게 대응할지 충분히 거기에 따라서 대응만 해도 될 수 있을 만큼 쉽고 자세하게 구성하는 것이 시나리오입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주의할 점은요. 보통 이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표준화 환자 훈련을 할 때도 항상 초기에 많이 나타나는 오류 중에 하나인데요. 일반인인 표준화 환자가 이제 시나리오를 보고 자신이 연기해야 될 증상이나 이런 것들을 쭉 읽으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이 증상을 이렇게 표준화 환자가 호소하고 연기하는 증상을 쭉 이제 시나리오에 적어 놓는데, 그걸 보고 이 증상은 지금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은가, 또는 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표준화 환자 교육자라든가 교수님들이 간혹 그 증상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증상이 왜 생기는지 몸의 어떤 기전을 설명하고 표준화 환자가 그걸 이해함으로써 그 증상에 대한 연기를 잘 할 것처럼 서로 의사소통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표준화 환자가 의학적 이해를 본인이 했다고 생각하고 학생 의사와 대화 속에서 자신의 이해를 바탕으로 연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가급적 일반인은, 환자도 마찬가지, 실제 환자도 자신이 배가 아프고 자신이 토하는 것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어떤 몸의 변화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토하고 배가 아픈지를 사실은 모르는 상태에서 증상을 실제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시나리오 작성과 표준화 환자 훈련할 때 이 부분이 꼭 주의를 하시는 게, 나중에 표준화 환자의 역할이 사실은 저희가 설정한 그 역할을 좀 벗어나는 월권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표준화 환자가 그런 병에 대한 궁금함, 또 자신의 어떤 경험했던 증상을 이 기회에 의료진인 교수님들한테 이렇게 묻고 이해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이 시나리오와 표준화 환자 훈련 이 영역 안에서는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와 시놉스의 차이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시나리오를 먼저 만들기 전에 시놉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놉스를 일단은 만드는 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의과대학에서 하는 표준화 환자를 이용한 평가가 CPX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9년도에 이제 시작된 국가고시 실기시험 항목인데요. 진료 수행 시험이라고 해서 이 클리니컬 퍼포먼스 익자미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줄임말로 CPX라고 하는데, 이 CPX라는 평가는 어떤 퍼포먼스를 평가 목표로 하고 있냐면,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평가 목표집에 나온 48개 임상 증상, 이걸 또는 임상 표현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요. 그런 임상 표현 또는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바로 그 진료 능력을 보는 게 평가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평가 목표 안에는 실제로 환자에 대한 진료를 한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한 7가지 영역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설정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은 주로 지식, 술기, 태도, 이 3가지 영역에 골고루 포함된 요소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병력 청취, 신체 진찰, 진단, 치료, 환자 교육, 법적 윤리적인 어떤 적용, 그 다음에 환자 의사 관계 및 의사소통, 요 7가지를 이제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성과가 7가지로 설정이 되면 각각의 항목이 결국은 평가 항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평가표를 만들 때는 이 각각의 항목, 병력 청취부터 환자 의사 관계 의사소통에 해당하는 그 항목을
관찰 가능한 행동으로 바꾸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평가는 전문가 평가가 아닌 표준화 환자가 연기를 하고 평가를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인 표준화 환자가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할 수 있게 관찰 가능한 행동으로 전환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환자에게 학생이 적절한 병력 청취를 했는지를 평가하는 것도 어떤 질문을 실제로 한 경우에 병력 청취를 한 것으로 인정하고, 또 신체 진찰 같은 경우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신체 진찰을 잘 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게 하고요. 또한 환자 교육과 의사소통 역시 객관적으로 관찰 가능한 그런 행동 기준으로 전부 변환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쭉 모으면 바로 이제 평가표 또는 체크리스트가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평가표를 만드는 과정은 한 가지로 반드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오늘 제가 공유하는 방식은 저희 이제 서울 경기 컨소시움 CPX 컨소시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컨소시움에서 주로 하는 방식입니다. 특정한 방식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구체적인 성과로 이렇게 만들어진 이 항목들을 먼저 설계를 하고, 이 각각에 해당하는 항목에 말씀드렸듯이 관찰 가능한 행동을 특정해서 작성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과정을 한 교수님이 하게 되면 그 교수님의 의견을 이제 전적으로 반영하겠지만, 여러 교수님들의 의견을 합의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좀 더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체크리스트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평가표에 원칙적인 어떤 골드 스탠다드의 정답은 사실은 존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양한 상황, 또 다양한 환자의 배경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개별적으로 이 평가표를 만드실 때는 혼자서 이런 부분을 이제 머릿속에서 구상하고 작성을 하시겠지만, 가능하면 개인의 어떤 주관적 부분을 배제하려고 노력하신다면 다른 교수님들께 혹시 빠진 부분이 있거나 또는 삭제해야 될 부분에 대한 의견을, 첨삭 의견을 좀 받으시면 받을수록 좀 더 다듬어질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작업에서는 교수님들이 참여하시는, 조원에 해당하는 교수님들이 정답이 정해져 있어서 그 정답을 서로 맞추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로 의견을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내시고 그 의견을 조율해 나가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7가지 그 세부 영역이 있는데요. 먼저 이 시나리오 시놉스를 만들기 전에 대략적으로 어떤 흉통이라는 어떤 임상 표현 또는 증상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만든다면, 이 흉통이라는 증상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간별 질환으로 설정할 건지, 이런 부분을 이제 좀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심근경색, 협심증, 대동맥 박리, 갈비 연골염, 이런 건 근골격계 통증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진단의 간별 진단을 구성하는 시나리오라면, 흉통을 호소하는 환자가 심근경색에 도미넌트하게 만들어진다면 흉통의 양상이 아마 심근경색과 비슷하게 갈 거고요. 또는 대동맥 박리를 백그라운드로 만든다면 이제 대동맥 박리 쪽에 가까운 흉통을 설정하면 될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4가지 간별 진단을 우리가 설정을 한다고 하면, 이 4가지 중에 어떤 진단명을 도미넌트로 설정할 거냐에 따라서
시나리오의 세팅이 조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심근경색을 과 일치도를 좀 높인 상태의 증상을 만든다고 가정을 하고요. 간별 진단은 이런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대동맥박리, 갈비연골염이라고 설정을 해놓고 각각의 어떤 진단명을 간별하기 위한 질문들을 쭉 써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심근경색일 때 통증의 양상 또는 리퍼드 페인 이런 것들, 뭐 시간 이런 것들을 물어보겠죠. 뭐 과거력도 물어볼 수도 있고요. 협심증 역시 그런 것들도 물어볼 수 있고, 대동맥박리도 마찬가지고요. 갈비연골염은 이게 이제 근골격계 질환이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통증의 어떤 악화 요인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간별 질환에 따른 각각의 어떤 확인 질문들을 쭉 적어보면 결국은 이것들 속에서 중복되는 것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중복되지 않고 어떤 특정한 질환의 스페시픽한 어떤 질문이나 이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적다 보면 이 리스트 중에서 병력 청취의 평가표에 해당할 항목들을 이제 추려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적인 작업은 먼저 어떤 임상 표현형을 정하고 흉통이라고 정하고 거기에 간별할 질환들을 리스트업한 다음에 각각의 이제 간별 질환의 확인 질문을 적어낸다. 이 과정이 이제 첫 번째 브레인스톰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체 진찰도 마찬가지입니다. 흉통의 환자에게 해야 될 신체 진찰이 어떤 게 있는지, 뭐 흉부 시진이라든가 촉진, 뭐 청진, 시진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피부 소견, 어떤 수포 소견이 있다 그러면 조스터를 우리가 또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요. 촉진은 뭐 외상에서 갈비뼈가 부러진다거나 아까 제시된 그 갈비 연골염 같은 경우에 해당 그 늑골 갈비 부분에 이제 압통이 존재하기 때문에 뭐 촉진도 중요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심음청진도 중요할 수도 있고요. 이처럼 흉통 환자에게 간별하기 위해서 해야 될 신체 진찰 리스트를 적는 겁니다. 쭉 적어보고 각각의 신체 진찰을 어떤 절차를 가지고 수행해야 될지를 한번 적어보면 이것이 바로 나중에는 신체 진찰의 평가 체크리스트가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신체 진찰 영역의 브레인스톰은 이런 포맷으로 진행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진단 검사를 할지, 그리고 어떤 치료 계획을 또 공유할지, 환자 교육은 어떻게 할지, 윤리적 법적 고려는 어떻게 적용할지, 이런 이제 주로 환자와 인포메이션 쉐어링하는 그 영역에서는 마찬가지로 환자의 그 히스토리와 앞선 히스토리와 병력 청취를 통해서 도출된 룰아웃 해야 될 인프레션을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적습니다. 요거는 아마 우선순위에 따라서 당연히 적게 되고요. 가장 심근경색이 의심이 된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협심증은 뭐 이제 역류성 식도염 이렇게 만약에 구성이 됐다 그러면 이런 것을 간별할 진단 검사를 이렇게 적성을 해보고요. 또는 요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치료 계획을 적고, 그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의 환자 교육, 뭐 환자가 흡연을 하고 있는 환자라면 금연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포함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혹시 윤리적인 법적 어떤 적용 측면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도 이렇게 코멘트로 달아 놓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어떤 향후에 다음 단계에서는 평가표를 만들 때 각각의 이제 체크리스트 항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환자 의사 관계인데, 이 부분은 뭐 교수님들이 개별적으로 환자 의사 관계를 교수님들이 어떤 추구하는 그런 환자 의사 관계의 밸류를 설정해서 만드셔도 되고요. 요 지금 평가표는 국가고시시험원에서 국시원에서 의사실기시험 영역에서 제시한 환자 의사 관계에 대한 평가표입니다. 그래서
곡식원에서는 이런 환자-의사 관계 영역을 평가하겠다 이렇게 제시한 거거든요. 보면은 이야기를 효율적으로 듣고 잘 물어보고 들어주었다. 요거는 이제 경청과 질문의 스킬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과 배경을 효과적으로 알아냈다. 이 말은 환자의 어떤 바이오메디칼 백그라운드 이외에 질병에 대한 어떤 자신의 생각이나 사이코소셜한 그런 측면을 잘 탐색했는지를 파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다. 요 레토릭은 말 그대로 이제 설명이나 용어 사용이 있어서 쉽게 접근했는지 이런 부분이고, 나와 좋은 유대관계를 형성하려고 하였다.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이제 대화의 어떤 컨텐츠에 관계없이 인간 대 인간으로서 얼마만큼 친밀하고 또 신뢰적으로 대했나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담을 체계적으로 이끌어갔다. 이 부분은 실제로 이제 어떤 시간에 쫓기지 않고 면담을 체계적으로 이끌어간 것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마지막 부분은 신체 진찰 태도죠.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면 환자-의사 관계가 이루어져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시놉스를 만들 때 초반부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제를 선정하고요. 예를 들면 흉통이라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흉통에 해당하는 간별 질환을 리스트업하고 그 흉통 간별 질환의 리스트업된 그 각각의 간별 질환에 해당하는 병력 청취해야 될 어떤 확인해야 될 요소들을 쭉 적으면 그게 나중에 이제 병력 청취 항목으로 이제 전환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신체 진찰도 필요한 신체 진찰을 리스트업 해보고, 그리고 각각의 진찰의 절차를 한번 적어보고요. 그 다음에 환자와 공유해야 될 정보, 이 부분에 있어서 인프레션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어떤 검사를 해야 될지, 그리고 치료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필요한 환자 교육과 윤리적 법적 고려의 측면들을 쭉 적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환자-의사 관계 영역까지 항목을 대략 설계를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시놉스를 만들기 위한 기초 자료는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리스트업이 되고 기초적인 자료가 만들어지면 그거를 통해서 이제 실제로 시놉스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시놉스를 보시면 간단하게 증례 요약이 되어 있죠. 주증상은 이제 가슴이 두근거려요라는 예를 들면 팔피테이션이다 이죠. 그리고 실제로 간별 진단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VTAC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PSVT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심리적인 이유, 앵자이어티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 중에서 하나 백그라운드가 되는 시나리오 인프레션을 설정하죠. 그래서 이 증례는 가슴이 두근거려요라는 주증상을 가진 실제 페록시즈말 수프라벤트리큘러 타키카리아, 보통 PSVT라고 하는 상심실성 빈맥을 가진 환자의 시나리오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특성에서 나이와 성별, 그다음에 체형 이런 것들을 적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놉스에는 이 사례의 어떤 기획 의도라든가 어떤 목적 이런 부분들을 다 기술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실제 이 환자가 가슴이 두근거리는데 병원에 온 이유는 회계사로 2개월 전부터 간헐적으로 이제 가슴 두근거림이 있었는데 요 가슴 두근거림을 걱정해서 이제 외래에 방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어떤 불안적 요소도 이 환자는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환자의 어떤 두근거림뿐만 아니라 환자가 불안해하는 부분을 잘 탐색해서 또 그거를 핸들링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이제 의도를 이제 반영을 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준화 환자의 외형적인 측면, 그래서 이제 표준화 환자가 연출해야 될 분위기, 자세, 뭐 여기에 표정 이런 것도 이제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불안한 표정이고, 하지만 학생이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응대한다, 이런 이제 기술도 있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시나리오의 전개 흐름을 적어 놓습니다. 이제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는데요. 보통은 표준화 환자가 분위기를 어떻게 연계해야 될지 대단히 모르는 경우가 많고, 단순히 그 질문답만 외워서 실제로 연기를 하다 보면 분명히 환자로서 표준화 환자를 만났는데 환자 같지가 않고요. 그냥 그 자판기 같은 느낌입니다. 무슨 질문하면 예, 아니요 하고 이렇게 답만 툭툭 나오는. 그래서 실제 환자다라는 느낌을 못 갖고 또 그래서 몰입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교육이든 평가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표준화 환자가 진짜 환자의 역할처럼 하기 위해서는 그 시나리오 전개의 흐름상의 어떤 분위기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거기에 따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병원에 오신 분들의 전반부의 특성이 자신의 증상에 대한 어떤 걱정, 불안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갖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조금 이렇게 표현하는 스킬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진행되고 이제 관련된 정보를 열심히 학생사가 탐색하면 그런 불안이 있지만 학생사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응대를 해서 대화가 끊기거나 또는 너무 불안한 모습을 보여서 학생의사가 다가가기가 어렵게 하거나 이제 그런 거를 방지하는 어떤 설정이 중반부에 필요하고, 중반부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학생이 기본적인 어떤 병력 증치와 신체 진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 머릿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이제 환자와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환자로서도 그런 설명에 대한 어떤 궁금함, 그리고 어떤 질문에 대한 적극성, 이런 것들을 또 분위기가 설정이 된다. 보통 이렇게 이제 전개를 진행을 합니다. 필요한 경우는 뭐 상황에 따라서 표준화 환자의 어떤 분위기가 여기서 이제 대략적으로 소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앞서서는 이제 대략적으로 주증상과 백그라운드가 되는 이제 진단명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부터는 요 현재까지 병의 경과에는 학생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충분히 어떤 질문을 해도 답할 수 있을 만큼 자세한 시간적 순서에 따른 어떤 변화를 명확하게 좀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뭐 증상의 어떤 선후 관계를 명확하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뭐 횟수라든가 어떤 수치에 해당하는 것들은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재차 질문할 텐데 그러한 부분이 명확하게 이해가 되고 암기되지 않으면 표준화 환자의 대답이 막 얼버무려지면서 교육이나 평가 상황이 굉장히 산만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증상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 또는 언제부터라고 기억을 할 수가 없다면 환자가 정확하게 그 부분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하게끔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개월 전부터 팔피테이션이 됐었고 병원 방문은 처음인 거죠. 2개월이라는 시간이 이제 흘렀던 거죠. 그래서 가슴 두근거림은 일상생활 중에서 갑자기 생겼고 보통은 1시간 정도, 길면 5시간, 6시간 정도 됐대요. 그리고 없어지는 것도 갑자기 없어졌다고 합니다. 가장 최근 발생은 2일 전이고 2시간 정도 됐고 2개월 전부터 한 10번, 일주일에 1, 2회 정도의 빈도였고요. 최근 일주일 동안 어떤 증가돼서 4, 5회 정도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팔피테이션이 있을 때는 가슴 답답하기도 하고 숨쉬기가 약간 곤란한 느낌도 있고 또 불안한 느낌도 있다. 이렇게 자세하게, 사실 이 부분도 학생이 경우에 따라서 아주 자세하게 물으면 좀 부족한 정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부분은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을 하고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일반인이 나중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는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뭐 통증의 위치를 윗배다 그러면 사실 윗배 영역이 명확하지 않죠. 그럴 경우에는 신체 그림을 이용해서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 병력, 가족력,
그리고 생활 습관에는 자세하게 뭐 음주, 운동, 직장, 교육 수준, 스트레스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이제 세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마지막으로는 표준화 환자와 학생 간에 기본적으로 어떤 질문과 답의 흐름이 대략적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예상 질문 답을 만드는 겁니다. 이 예상 질문 답의 맥락은 대부분 학생들이 전개할 그런 흐름에 맞춰서 만들어 놓는 거고요. 사실 모든 돌발 질문을 다 가정해서 여기다 이렇게 작성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질문 답에 대해서 만들어 놓고 가능한 나중에 체크리스트에 포함되는 그런 항목의 질문은 반드시 여기에 적어놔서 동일한 답변을 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증상 발생의 시작 시기를 물었는데 뭐 어제라고 답하거나 또는 뭐 최근이라고 답하거나 이렇게 표준화 환자가 표준화되지 않은 답변을 하는 경우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항상 채점 항목에 포함되는 그 채점 항목에 포함된 질문과 답은 명확하게 이 부분에 명시적으로 기술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대본을 만들고요. 이후에 사실은 신체 진찰 같은 경우도 아까 설정한 신체 진찰 리스트에 따라서 학생이 어떻게 행동했을 때 그 신체 진찰을 하는 행동에 환자로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도 사실은 또 이렇게 기술을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시나리오, 그러니까 시놉스에 포함이 되고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표준화 환자가 훈련할 때 쓰는 시나리오를 만들게 되는데요. 대부분 시놉스를 완성하면 시나리오는 거기서 이제 추출해서 용어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쉽게 바꿔서 사용하기 때문에 시놉스를 구성하는 것이 제일 메인 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지금까지 CPX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표준화 환자를 이용한 평가라는 포맷에서 어떻게 시놉스를 만들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하시고 조원들과 시놉스를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